통일교 의혹 수사에 나선 경찰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통일교의 로비 의혹 수사를 하고 있고 민중기 특검의 지금 직무유기 관련된 부분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관련해서는 경찰이 이건 우리에게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공수처로 이첩을 시켜버렸습니다. 특검 검사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 아니다라고 또 공수처는 반대로 우리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수사를 할 수 없다.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첩시켰는데 다시 또 돌려버릴, 반송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럼 결국 누가 수사를 해야 되냐라는 논란이 벌어진 것이고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이건 경찰 장관급 특검 수사에 부담을 느껴서 떠넘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찰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결국 공수처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결국 답은 특검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만약에 진짜 다시 경찰로 반송할 경우에는 수사를 아무도 못하고 공중에 떠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관희 대변인님.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무슨 의혹이 나올 때마다 특검이 필요하다. 네. 계속해서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켰죠. 그래서 실제로 특검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만 네. 지금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한 사안만큼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 없을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국정 지지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에 반하는 수사와 관련해서 과연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자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지금 과거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민주당이 정권도 갖고 있지만 국회 내에서의 절대 의석을 갖고 입법권을 다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지금 경찰이나 공수처나 검찰이나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 민주당이 했었던 정치적 레토릭 중에 가장 직관적인 게 이겁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네. 지금 그 같은 논리로 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입장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자, 경찰은 이런 입장입니다. 민중기 특검 등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했다. 자, 공수처는 이첩 사실은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 수리는 안 됐다.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시 경찰로 재이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도 미온적이고 공수처도 미온적이라면 결국 정답은 특검이다라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어제 그래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만남을 갖고 공수처와 경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통일교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발족하자라는 의견에 합의했습니다. 모습 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견해를 교환을 했고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으로 견해가 함께했다. 논의가 굉장히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서 성과를 관철시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는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관희 대변인님,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쯤에는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고자 하는 특검의 네. 목표, 그게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의견 차이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건은 민주당이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겠죠. 네.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심지어 조국혁신당이 이 특검 법안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과반 의석을 범야권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특검은 발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저는 여론의 지지가 있지 않는 한 민주당이 이 특검 카드를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뭐 특정 언론사든 어떤 뭐 여론조사 기관이든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실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를 해서 네. 그게 여론이다라는 점을 갖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인 방법이 나와야지 지금으로서는 민주당 이 카드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합쳐봐야 110석입니다. 그러니까 151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범여권의 도움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자, 국민의힘 플러스 개혁신당 총 110명, 특검법 의결 조건은 최소 151명, 그러니까 41명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일까?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민주당 입장을 보면 절대 받아들일 리 없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조심 위원님. 우선 이번 통일교 그 게이트 네. 이 사건의 이 수사 핵심은 통일교가 어떤 정치인한테 불법 자금을 제공했는지 네. 또 그걸 받은 정치인이 누군지를 밝히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 외에 이제 이번에 그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이 왜 이거를 빨리 그 수사하든지 안 그러면 이첩하든지 하지 않고 이걸 오랫동안 네. 묵혔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그거는 이 첫 번째 그 원래 수사의 핵심하고 그 2차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찰은 사실 내년에 수사권 전체를 검찰로부터 이제 이양받게 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직 그 경찰의 수사의 능력에 대한 그런 부분에 충분한 신뢰를 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알고 있는 경찰에서는 저는 지금 그 공소시효도 있고 그래서 맹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전 나름대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한학자 총재 그 저기 옥천 가서 또 접견해서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한학자 총재가 이야기하는 그 주장에 제가 보기에 머무르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언론 보도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네. 그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에서 확보한 여러 가지 그 자료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뭐 특검 이야기하는 거는 우선 공소시효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특검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게 수사다운 수사가 되지 않고 정치적 공방에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진희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제 경찰이 지금 수사해야 될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로비 의혹과 그리고 민중기 특검의 어떤 직무유기 관련된 내용인데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는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수사권이 있는지가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 공수처에 관할이 있는 것 아니냐, 수사 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일단은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강제 수사권을 발동해서 한다라는 그 자체에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다만 지금 이렇게까지 의혹이 불거지게 된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일정 정도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경찰과 공수처가 이전에 사실은 그 계엄 관련해서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냐 가지고 계속 핑퐁 싸움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시간만 지연되지 실질적으로 어떤 협의가 달성되기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한 핑퐁 싸움을 하다가는 사실상의 시간만 지연만 되고 더 이런 논란만 부추길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같이 공수처와 경찰이라든지 의사소통을 통해서 관할이라든지 수사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적극적으로 좀 태도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151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걸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단식이든 뭐 삭발을 하든 뭐든지 총동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실제 과거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냈던 사례도 존재합니다. 자,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단식이든 아니면 머리를 깎든지 뭐 그거는 강력하게 투쟁하면 국민들이 알아주는 거거든요. 예전에 드루킹 특검이야말로 그건 그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진짜 죽을 각오로 투쟁해서 얻어낸 겁니다. 단식을 푸시고 그래 우리가 빨리 준비할 테니까 이야기를 해서 좀 해결해 나갑시다. 거의 많이 걸려 있으니까 대화 타협으로
그 진정성을 가지고 특단의 계기를 보여야 된다 생각해요. 이런 게 어떻게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집니까? 이런 부분이 특검 절대 민주당이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요소가 지금 많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 나는 제2의 드루킹 사건이 될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자, 과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에 단식까지 해가면서 9일 동안 단식하면서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냈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목소리 확인했습니다. 단식의 삭발까지 불사해야 된다. 그리고 제2의 드루킹 사건이 될 거라 믿는다라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말까지 들었습니다. 정상 논설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사안을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연 네. 야당의 존재 이유, 야당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그 하나의 측면이 있고 네. 지금 이제 소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검찰을 해체하고 경찰 그리고 특검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사법제도의 어떤 변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렇게 2018년 5월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단식 투쟁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구시대적 방식의 투쟁 방식이 사실 국회의원이 단식 투쟁, 장애 투쟁 이런 거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런 식으로서 어떤 자신의 야당으로서의 어떤 수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의지를 보여주고 저 때는 사실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렇지만 또 다른 보면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런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용을 해준 거란 말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저 드루킹 특검이 시작이 돼서 김경수라는 당시 정권의 핵심 인사를 구속시키는 큰 고구마 같은 뭐 하나를 건져내긴 했지만 그때 아마 그 여당 원내대표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른 게 네. 지금의 민주당은 저 정도의 포용력, 어떤 정치를 존중하는 마음이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야당은 장동혁 대표 자기네 뭐 지금 집안 싸움 한다고 좀 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런 단수 투쟁을 할 거다 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약간 들고요. 지금 네. 야당은 과연 국민들에게 무슨 내용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사실 과거 같으면 검찰이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고 미진한 네. 부분이 있으면 특검으로 넘겼는데 경찰 특검, 민중기 특검, 공수처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법체계를 만들어 놓은 현 정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을 하면서 지금 야권 지지층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그 동조하지 않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그것이 특검이 됐건 뭐가 됐건 해결책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김상현 평론가님, 결국 특검을 이끌어내느냐가 지금 장동혁 대표, 이준석 대표 정치력을 보여주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실패한다면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들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국민의힘과 야당에는요 굉장히 좋은 소재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민 정서적, 국민 감정선 이런 걸 건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종교인들의 종교적인 어떤 뭐 신념 이런 부분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좋은 지지와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그 주제라고 봐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여기에 좀 천착해가지고 정말 우리의 정치를 깨끗하게 했다. 그런데 우리가 야당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좀 결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네. 하는 김성태 의원의 주장은 네. 저는 굉장히 좀 정확한 지적인 것 같고요. 네. 뭐 정우상 우리 그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내부의 싸움, 자기 권력, 당내의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런 좋은 소재를 만약에 지나쳐 간다면 네. 야당의 존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큰 또 물음표를 찍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